자,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림은 물질 가나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가는 잘 알다시피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그리고 요게 우리가 비공유전자상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 나는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 그리고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비공유전자상이 하나, 둘, 이쪽 산소에도, 자, 이쪽 산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문제는 비공유전자상을 가지고 있는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는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암모니아 NH3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질소 비료의 원료는 암모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암모니아성 뭐 비료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나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당연히 산성 수용이 되죠.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 같은 기억을 한번 더 해보면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게 되면 NH4OH 수산화암모늄이 생성이 되고, 이 수산화암모늄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되죠. 그래서 이 수산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는 물에 녹이면 염기성 수용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와 나는 모두 탄소화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탄소화물의 정의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기타 질소, 황, 인 이런 원소들이 수소 이런 원소들과 결합한 물질을 우리가 탄소화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는 탄소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기억과 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세 가지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가는 CH4 메테인이 될 거고, 나는 H2O 당연히 물이고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산소에 두 개가 있습니다. 다는 HCN 사이안화 수소라고 부르는 거고, 비공유전자쌍이 질소의 한 쌍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가나다의 분자 모형을 한번 설명해 보면, 자, 가 같은 경우는 탄소에 동일한 공유 결합이 4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 각도 수소, 탄소, 수소 요 각도가 몇 도? 그렇죠. 109.5도가 되는 무슨 구조? 정사면체 구조. 체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입체 구조가 되겠죠. 입체 구조. 그리고 또 하나 될 것은 무극성 분자입니다. 자, 반면에 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그래서 얘는 구분형 구조. 그리고 3개의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평면형 구조. 그리고 무극성이 아니라 극성 분자에 해당이 되겠죠. 자, HCN 같은 경우는 요 각도가 몇 도를 이룹니까? 180도를 이루죠. 물 같은 경우는 이 각도가 우리가 알다시피 104.5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직선형이고, 그 다음에 180도 직선형, 그 다음에 역시 원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평면상에 존재하겠죠? 평면 구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탄소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있는데 수소와 질소 사이에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틀리니까 극성 분자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가의 분자 모형은 뭐다? 정사면체형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각은 나 같은 경우는 몇 도였죠? 104.5도 구분형, 다 직선형 180도가 같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극성 분자는 여기 뭐가 있습니까? H2O 물과
HCN, 사이아나 수소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은 학생 A가 가설을 세우고 수행평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오비탈 에너지 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오비탈 에너지 준위인데 누구의? 수소 원자죠.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 자, 알고 있다시피 1s 오비탈, 그 다음에 2s 오비탈,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수소는 똑같죠. 수소만 이런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3s, 3p, 3d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4s, 4p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되겠죠. 즉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주양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주양자 수가 1인 거는 우리가 앞에 1s, 2면은 2s, 2p, 3이면 3s, 3p, 3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주양자 수가 1, 2, 2, 3, 3, 4이라고 이렇게 양분할 수가 있겠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비탈의 종류. 주양자 수가 1인 건 오비탈이 S 오비탈밖에 없고, 주양자 수가 2인 오비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것이 바로 오비탈의 종류, 이 오비탈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부양자수, 방위양자수라고 부르는 거죠. 자, 부양자수는 L로 나타내고, 주양자수가 N일 때 우리가 0에서 N-1의 정수값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2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오죠? 0과 2-1이니까 1이 나오는 거고, 주양자수 3인 경우는 0, 1, 2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자수, 부양자수가 0일 때 우리가 오비탈의 종류를 S오비탈, 1일 때를 P오비탈, 이거는 뭐 주양자수가 달라도 상관없겠죠? 0이면은 S오비탈, 1이면 P오비탈, 방향자수, 부양자수가 2이면 D오비탈, 이렇게 우리가 종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의 결론을 타당할 때 기억과 니은으로 가장 적당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소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뭐가 커질수록? 그렇죠. N값인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어떤 높아진다. 자, 방위양자수가 안 되는 이유는, 방위양자수는 어떻습니까? 방위양자수가 0, 1 커졌지만 2s, 2p의 오비탈은 어떻죠? 에너지 준위가 똑같죠? 그러니까 방위양자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방위양자수가 얼마일 때, 부양자수가 0인 값을 가질 때 우리 오비탈의 종류를 S오비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은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물을 넣은 후 시간에 따른 물의 양과 그리고 수증기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t일 때 물과 수증기는 어디에 도달했다? t2일 때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물의 상변하는 가역 반응이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일한 속도로 일어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물의 상변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기체가 되고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상변화는 당연히 가역 반응이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1일 때 물의 증발 속도 그리고 수증기의 응축 속도는 1이다. 자, T1이라는 것은 T2에 이르러서 뭐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죠. 자, 그러면 T1은 아직 동적 평형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실험 조건은 진공 상태에 처음에 뭐만 있었다는 거죠? H2O, 수증기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증발이 마린을 하고 응축은 거의 일어나지 않다가 점점 증발,
응축은 더 세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바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나오게 되고, 이게 T2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T1은 바로 뭐냐면 아직도 뭐 한다는 거죠? 평행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증발이 뭐보다 응축보다 더 잘 일어날 때. 그래서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1이 아니다, 1이라가 아니라 1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T3일 때 물의 양과 T2일 때 물의 양의 수증기의 양과 수증기 양의 비를 구하자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뭐를 이루게 됐다는 거죠? T2 이후로는 뭐가 됐다? T2 이후로는 그지? 뭐가 되는 거? 증발되는 곳과 뭐가 응축되는 것이 T2 이후로는 똑같죠. 그러니까 요게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H2O 수증기의 양이 될 텐데, 응축과 증발이 동시에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양은 항상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T2 이후 동쪽 평형 상태에서 수증기의 양은 항상 똑같을 거고, 마찬가지로 물의 양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1보다 작다가 아니라 뭐로 고쳐야 된다? 1이다 라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 몇 번이 든다? 1번이 든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은 나트륨과 기역이 반응하여 니온과 수소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가는 기역, 그리고 나는 니온을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가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공유결합 형태로 나타났죠. 결국은 요거 하나는 이 친구 거, 이것도 이 친구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바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전자가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는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던 수소일 테고, 자, 여기는 껍질 두 번째고, 전자가 마지막에 6개 있는 16조, 바로 누구겠습니까?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H2O가 됩니다. 기억이니까 H2O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니온은 뭐 이 반응을 봐도 나트륨이라는 금속을 물에 넣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 수소기체를 만들어내면서 생성되는 물질, 뭐 뻔한 건데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자가 지금 현재 10개가 보이는데 플러스 1가라 그랬으니까 원래는 뭐였다는 거죠? 한 개 더 있었던 11개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나트륨이었는데 전자 하나를 잃고 1가 양이온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원래 몇 개였다? 요 하나는 이 친구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여기 중에 하나는 외부에서 가져온 것. 그렇다면 원래 왼쪽에 있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즉 6개, 16조 2주기 산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수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의 정체는 OH-니까 이 두 개가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NaOH, 수산화 나트륨이 됩니다. 자, 기억, 나트륨은 금속이죠. 금속은 당연히 전성, 표짐성, 그 다음에 연성, 뽑힌성, 가늘게 뽑아내는 성질을 말하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당연히 공유결합 물질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 양이온의 총전자수라고 되어 있죠. 양이온의 총전자수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나트륨이 11개였는데 빼기 1가 양이온 되면서 1개가 빠졌기 때문에 10개가 양이온이 가지는 총전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의 총전자수를 살펴보면 산소가 몇 개였죠? 8개. 8개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둘이 만나서 1가 음이온이란 것은 외부에서 전자를 하나 더 가졌어. 그럼 몇 개가 되죠?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같다라는 말이 맞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표현.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중화적정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이 문제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교재 예제로 다루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세트산을 사용했는데 X몰 농도의 아세트산을 사용했고, 자, 그때 25ml를 준비했는데 물을 첨가해서 얼마를 넣었다? 100ml로 만든 수용액을 만들었다라는 건 우리가 화학 과정에서 희석, 물킨다라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 친구의 농도가 원래 X였는데 총 용액의 부피가 4배가 되었기 때문에 농도가 얼마로 묽어졌다? 4분의 1X몰 농도의 아세트산 CH3, COH 100ml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삼각 플라스크에 가해서 만든 수용액 40ml를 넣고, 그죠? 삼각 플라스크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여기 얼마를 넣었다? 4분의 1X몰 아세트산 수용액 얼마? 40ml를 넣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이용해서 뷰렛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험을 첨가하는데, 여기에는 얼마를 집어넣느냐? 0.2몰 농도 0.2몰 농도 NaOH를 집어넣고 부피를 측정해 봤더니 총 얼마나 사용되었다? 40ml를 사용했다는 거죠. 자, 이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X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은 일가산이죠. 1 곱하기 농도 얼마? 4분의 1X 더하기 사용한 부피 40ml가 됩니다. 자, 염기 쪽은 수산화나트륨도 역시 1가 염기, 그 다음에 농도는 0.2, 10분의 2, 5분의 1이죠. 곱하기 사용한 부피는 얼마? 역시 40ml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바로 4분의 1x가 0.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x는 얼마가 나온다? 0.8몰 농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건 바로 뭐냐면 희석된 농도는, 요 농도는 얼마다? 0.2몰 농도고, 요 x는 0.8몰 농도짜리를 우리가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Y몰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뭘 사용했다? 이놈 대신에, 그지? 대신 Y몰 농도의 뭐를, 이게 아니죠, 그죠? 요놈이죠, 그죠? 요놈 대신에, 요놈 대신에 Y몰 NaOH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얼마가 들어가니까 16ml가 들어가니까 해결이 되더라. 중화점에 도달을 했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낸 이 친구의 농도 4분의 1x, 그죠? 4분의 1x는 얼마였냐면은 0.2몰 농도였죠. 그래서 1 곱하기 0.2 곱하기 40ml였고, 내가 넣어준 거는 1가 염기, 그리고 Y몰 농도 사용한 건 16ml가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면 Y는 얼마가 나온다? Y는 0.5몰 농도가 나올 거고, 따라서 X 더하기 Y는 얼마? 1.3이 나오겠죠. 그래서 10분의 13,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그림은 같은 주기 원소 AB. 자, 첫 번째 조건이 같은 주기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고, 어떤 이온결합 물질 X 고체를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A 2가 양이온과 B N가 음이온은 각각 네온 또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가 보면 양이온 까만 거 음이온 세모 비가 얼마다? 3개 대 6개 1대 2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의 합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양이온은 몇 가 양이온이지? 플러스 2가 양이온 곱하기 1대 2니까 1과
그 다음에 음이온은 몇 가 음이온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n, n가 음이온이죠. 곱하기 얼마? 1대 2니까 얘가 2개일 때 이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같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n은 얼마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는 2가 양이온, B는 뭐가 된다? B는 1가 음이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가 양이온과 1가 음이온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물질은 A2B가 아니라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AB2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이온과 음이온은 각각 네온 또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주기율표에서 네온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아르곤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양이온들은 어떤 거냐면 네온과 다음 주기에 있는 양이온들이 금속들이 뭐가 될 때 이온들이 될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양이온이 되려면 4주기 여기 있는 친구들이 금속이 양이온이 될 텐데 음이온이 된다면 같은 주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비금속이 그죠? 뭐로 바뀔 때? 음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양이온으로 바뀌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하나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고 이 두 개의 AB 원소가 같은 주기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야지만 네온과 아르곤, 금속은 위에 있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로 가지고 그 다음에 비금속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3주기죠. 만일 2주기라면 여기에 있는 친구인 몇 주기? 2주기 원소들이라면 AB가 자 여기에 있는 비금속은 이 친구와 같은 전자 배치, 여기에 있는 금속은 위에 있는 그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온, 아르곤 안 된다는 거죠. 헬륨, 네온 그러면 2주기가 되겠지만 네온,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기 때문에 우리는 3주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비금속인 아르곤이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데 비금속은 1가 음이온이죠.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뭐하면 얻으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17번 염소가 바로 B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3주기 금속 중에서 A2가 양이온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개를 잃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몇 번이지? 12번 마그네슘이 되겠죠. 마그네슘이 전자를 두 개를 잃으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그래서 마그네슘이 A, 염소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 B가 17번 염소가 되고 A는 12번 마그네슘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니온과 디귿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0번 다음은 산화하는 반응 가나다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가에서 산소, 기체, 호돈수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수 0. 자, 물에서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산화수 2가 감소했습니다. 자, 감소했다는 것은 환원이 일어났고 뭐로 사용되었다? 산화제로 사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나에서 보면 역시 호돈수 물질이니까 산화수가 0. 그 다음에 이 물질 같은 경우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가 2가 아닌 예외상으로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자, 구조는 FOOF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는 상관없으니까 플로린이 유일하게 산소, 유일하게는 아니지 참 유일하게 맞네요. 그죠? 플로린보다 가장 크고 플로린보다 작은 게 산소인데 산소가 유일하게 플로린한테는 전자를 뺏기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뺏기죠. 그러면 하나 뺏기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요 산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 1 증가. 그럼 뭐가 일어나죠? 산화. 뭐가 일어났다? 환원 제로 셌다. 산화가 일어났고 환원 제로 셌다라고 보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는 요 물질하고 거의 생긴 게 똑같습니다. 플로린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 수소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HOOH. 자, 그런데 플로린 대비 수소는 산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잡아당기겠죠. 잡아당기고. 그래서 한 개 잡아당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여기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산소, 혼원소 물질이니까 0이 되겠죠. 산화수 증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또 망가니즈, 옛날에 우리가 망간이라고 그랬죠. 얘의 산화수 변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이가 양윤이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산소가 4개, 마이너스 2가 4개니까 마이너스 8, 합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플러스 7이 되죠. 그래서 망가니즈의 산화수 변화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5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고? 환원이 일어나고 산화제로 쓰이는 거죠. 자, 기억에 가에서 산소 분자는 산화제다.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얼마에서? 플러스 7에서 얼마로? 플러스 2로 감소했습니다. 자, 기억과 리얼에서 산화수 중 가장 큰 값은 기억은 마이너스 2, 리얼은 0, 디귿은 플러스 1, 그 다음에 리얼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산소의 산화수가 맞죠? 그죠? 그럼 제일 큰 거 얼마다? 플러스 1이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모두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은 원자 번호가 20번 이하인 바닥 상태. 자, 첫 번째 원자 번호가 20번 이하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인 바닥 상태다. 그리고 원자 번호는 X가 가장 크고 Z가 가장 작다. 그리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분의 3으로 3개가 똑같다. 자, 이 조건에 맞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분의 3을 가진다라는 것은 S오비탈에도 P오비탈에도 전자가 각각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전자 채우는 규칙에 따라서 보면 1s2, 2s2, 2p 이상은 간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s2, 2p2일 때, 즉 S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있지? 4개 있을 때, 그죠? 2분의 3이 되려면 몇 개? 6개인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따로 가지 않더라도 2p오비탈이 6개를 채워가지고 바닥 상태가 되면 2분의 3이 되겠죠? 즉 4분의 6이고 2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누구지? 원자번호 10번 네온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조건이 되냐면 1s2, 2s2, 2p 6에다가 3s1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거죠. 11번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개 분의 6개, 5분의 6이 되는데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5개가 되려면, 여기가 5개가 되려면 여기는 얼마가 나와요? 7.5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개가 되죠? 6개가 될 거고 6개에서 2분의 3이 되려면 8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 8이 아니죠. 9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쌤 착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9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P오비탈이 그 다음 들어갈 것이 3s2로 다 채웠기 때문에 3P에 들어가게 되는데 3P에서 몇 개를 더 집어넣으면 된다? 3개를 더 집어넣으면 9개가 되겠죠. 그래서 6분의 9가 되고 2분의 3이 될 겁니다. 즉, 두 번째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물질은 원자 번호가 15번인 뭐가 된다? 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똑같이 추가로 하다 보면 이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3p4, 3p5, 3p6.
S오비탈의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P 숫자가 바뀐다는 얘기는 2분의 3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3P 6까지 넣었을 때 안 되니까 1S2, 2S2, 2P 6, 그 다음에 3S2, 3P 6, 그 다음에 이제 4S 오비탈이죠. 자, 그러면 4S 오비탈에 1이면 안 되죠. 해보면 알겠지만 2일 때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 총 S 오비탈이 하나, 둘, 셋, 4개가 가득 채워졌으니까 8이 되고 2분의 3을 형성하려면 12가 돼야 되겠죠. 2분의 3. 그러면 4S2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6 더하기 6, 1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득 4S2까지 가득 채운 상태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고 20번 칼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칼슘이 X, 그 다음에 인이 Y,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네온이 우리가 Z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X의 원자가 전자 수는 가장 마지막 껍질을 봐야 되니까 4S2를 봐야 되겠죠? 2개 맞습니다. Y의 홀전자 수는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전자가 가득 채워지지 않은 곳을 보면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이거겠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3P3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3PX1, 3PY1, 3PZ1의 전자 배치를 가지하지만 바닥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홀전자 수는 0개가 아니라 3개다라고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Z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Z를 한번 살펴보면 오비탈이 총 이거죠. 자, 그런데 2P6을 잘 살펴보면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6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px에 2개, 2py에 2개, 2pz에 2개. 자, 따라서 전체 오비탈의 개수로는 S, 1s, 2s, 2px, 2py, 2pz 총 몇 개? 5개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